새로운 노동시장으로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고용시장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고용시장을 살펴보기 전에요. 요즘에 은퇴하는 분들이 베이비붐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요, 1955년 이후부터 출생하신 분들, 그래서 63년까지 출생하신 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분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그 고졸 이상 고학력자의 비율이 76.5%로 높습니다. 그 이전 세대들보다 학력 수준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혼 유배우자의 비율이 88.3%로 높습니다. 결혼했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그렇게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저희 때만 해도 결혼도 필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대부분 결혼했고요. 그래서 지금 기혼과 유배우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 베이비붐 세대는요,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가구 소득과 자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에 비해서 이렇게 소득과 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시장 참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은퇴 후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분들도 취업해서 또 오래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아서 그 실질 은퇴 추정 연령이, 그리고 언제쯤 은퇴할 것인가 추정하는 연령이 남자는 71.4세, 여자는 74.6세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 경제적인 문제로 취업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 유형 중에 86.6%가 생계형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학력도 높고 자산도 많고 소득도 많고 한데 일을 더 하시려고 한다. 더 오래 하시려고 한다. 그 이유가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가 부족해서 경제적인 수입이 생기는 쪽, 그러니까 생계형으로 일을 하려는 분들이 많다. 이게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고령층의 향후 취업 의사와 취업 동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령층은 55세에서 79세 이 사이의 연령층에 해당되는 분들을 말합니다. 자, 이분들의 향후 취업 의사를 보면요, 남자들은 장래 근로를 원하는 비율이 7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취업을 하려고 합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질문해 보니까 57.6%가 생활비의 보탬이 될 목적으로 취업을 희망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여자분들은 55.2%가 장래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요. 이분들 중에 남자보다 더 높은 비율, 그러니까 63.4%의 비율로 생활비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취업을 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장래 취업 의사는 남자들의 비율이 높고, 그 취업 의사가 있는 분들 중에서 생활비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취업하려는 비율은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높다. 자, 그러면 고령층 노동시장의 특성은 어떨까요? 일단 요즘에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기대 연명이 증가되고 있어서 생애 근로 기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기대 연명이라는 용어 혹시 아시나요? 이 특정 연령층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가, 그게 기대 연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60세 분들의 기대 연명, 그러니까 60대 남자의 기대 연명이 1970년에는 72.7세였는데 2018년에는 82.8세로 약 10살가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60세 여자분들의 기대 연명은 70년도에 78.4세에서 2018년도에는 87.5세로 9살가량이 늘어났죠.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래 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더 필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났다. 그럼에 따라서 또 이런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경쟁이 치열하게 되는 거죠. 또 요즘의 추세대로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고 있고요. 일과 여가의 균형을 지향하고 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직업별 분포를 보면은 그 단순 노무 종사자가 가장 많습니다. 24%에 해당되고요. 서비스와 판매 종사자가 약 23% 해당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고 계신가? 고령층 재취업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고령층,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5세에서 79세 이 연령층을 말하는 거고요.
이분들 중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57.5%, 고용률은 55.5%인데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취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주된 구직 경로, 우리가 가장 많이 구직한 경로가 친구나 친지의 소개나 부탁으로 구직을 했다는 비율이 35.8%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나 기타 공공취업발전기관을 통해서 구직을 했다는 비율이 약 33.4%. 그러니까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그 친구나 친지 등 그 인맥에 의해서 취업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 다음에 이 공공취업발전기관을 이용하는 비율도 높으니까 은퇴 후에 취업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인맥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공공취업발전기관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다. 그런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그 근로희망자 비율은 약 67.4%가 되고 있고요. 또 희망하는 근로 상한 연령은 평균 73세, 그러니까 73세까지는 일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거고, 희망하는 평균 임금 얼마나 될까요? 얼마 정도 주면 이분들이 취업할 의사가 있을까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른데요. 남자들은 가장 많은 비율로 나온 게 월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주면 취업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요. 여자분들은 더 낮습니다. 월 150에서 200 정도 주면 취업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연령대별 일자리 증감 현황을 보겠습니다. 일자리 비중, 우리 사회의 일자리 비중은 아무래도 30대, 40대가 60대 이상보다 훨씬 높죠. 자, 그런데 일자리 수 증감 현황은 달라요. 이 20대 이하의 일자리는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8만 2천 개가 감소했습니다. 30대도 8만 2천 개가 감소했고요. 반면에 50대의 일자리는 12만 8천 개가 늘었고 60대 이상인 분들이 가는 일자리는 2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은 일자리가 줄고 중장년층의 일자리 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증가한 일자리가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분들 보살펴야 되는 그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자리에 중장년 고령층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요, 중장년층의 고용시장 상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장년층이라고 하면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 분들이신가요? 중장년 55세에서 64세가 가장 핵심적인 연령층이고요. 네. 좀 넓게 보면은 40에서 뭐 69세 정도까지도 중장년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연령대 요즘 중장년층의 이제 채용이 실제로 수치상의 변화가 있나요? 어때요? 20, 30대의 일자리 수는 좀 줄어들었는데 지난 1년간 50대, 60대 분들의 일자리 수는 더 증가했어요. 네. 그래서 50대 일자리가 뭐 12만 8천 개, 60대 분대 일자리는 뭐 22만 5천 개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 직종이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을 그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그 대인 서비스 접촉을 해야 되는 서비스인데 이거는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만나 사람을 직접 접촉해 가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는 안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중장년층 분들이 이쪽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자리는 아마 고령화가 점점 더 심해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것 같기는 해요. 그 실례로 그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령화가 앞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밖에 나와서 뭐 안내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맥도날드에도 실제로 어르신 분들이 다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갈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채용이 됐는데 그만두시는 사례들이 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일단 중장년층 분들은 나이가 많으시죠. 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시고 또 전에 또 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자리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은퇴 후 재취업한다는 게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더 큰 조직에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더 복잡도가 높은 직장으로 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그 적은 규모의 기업, 적은 규모의 조직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인데 네. 그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전에 있던 조직과 이 조직 문화가 너무 다르거든요. 전에 있던 조직은 딱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되고 딱 위계가 써 있던데 지금 뭐 작은 직장에 들어갔더니 뭐 이것도 하라고 시키고 이것도 하라고 시키고 또 뭐 사장이 기분 내키는 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고 거긴 적응을 못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들어가서 이 기존 직원들과 이제 잘 이렇게 융화가 안 돼서 소통의 문제도 그거 이제 있겠네요.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만두면 되시고 내가 굳이 생계가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을 했어요.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 내가 보던 모습과 내가 기대했던 일과는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그걸 뭐 견디지 못하고 나오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이제 재취업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까지 조금 염두를 하시고 들어가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냥 겉만 보지 마시고 네. 거기 다니고 있는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래서 진짜 내가 적응할 수 있겠다 그런 경우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내려놓으시는 것도 네. 왕년의 내가 이제 아니라 네, 그렇죠. 지금 이제 현실을 조금 직시를 하시고 어느 네. 정도 내려놓고 타협하실 부분들은 좀 그렇게 하시면은 네. 더 이제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장년 고용시장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